며칠 전 폴란드에서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올해로 105번째로 바르샤바 전투를 기념하는 행사였는데 이게 작년부터 어찌된 게 우리나라 국군의 날 행사를 폴란드에서 원정으로 대신 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대한민국 최신식 무기들이 도시를 가득 채우며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이 연출되어 그 보는 맛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게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각자 다 자기 나라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게 세계 언론의 큰 주목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는 유럽의 언론들은 물론이고 CNN이나 ABC 등 미국과 전 세계 언론들이 다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 정도로 모두가 주목하는 대단한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폴란드가 엄청난 군사 강국으로, 그것도 특히 기갑군단 능력에서 보자면 이미 유럽에서 짱을 먹을 정도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숫자로 좀 보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폴란드에는 이전에 미국에서 구입한 에이브람스 전차가 116대, 또 독일에서 구입한 레오파드가 231대, 거기다가 우리나라로부터 구입한 무려 1000대의 K2 전차 중 130대가 벌써 배송되어 폴란드의 동부 전선인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투입되어 이미 전력화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폴란드는 이미 총 777대 신식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우리 K2가 더 추가되어 그 숫자가 약 1100대 가량 될 것인데, 그러면 폴란드는 유럽에서 군사 최강대국들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모두 합한 숫자보다 더 많은 전차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차 수가 약 300대이고 프랑스도 대략 200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맨날 우리나라에서 전차나 자주포 이야기할 때마다 툭하면 2,000문, 3,000문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감이 없어서 그렇지, 폴란드는 이미 유럽에서 그 수량과 최신성 모두에서 가장 강력한 기갑 전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매년 그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고, 그리고 주로 우리나라 무기들이긴 하지만 가장 최신식 전차나 미사일 무기들을 도입하고 있어 작년부터 전 세계 언론들과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는 이 폴란드의 군사 퍼레이드가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대단한 행사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또 그래서 폴란드에서도 작년부터 이 군사 퍼레이드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정성을 들여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폴란드 국민들 역시 마치 커다란 축제를 치르는 듯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다 함께 응원하며 참여하는 모습인데, 올해에도 역시 국군의 날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는 행사 후반부에 등장한 폴란드의 그 어마어마한 기갑군단의 행진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자랑이자 세계 자주포의 표준이 되어버린 한화의 불방망이 K9의 폴란드 제식 명칭인 크라프가 각국의 해설가와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무대를 누볐고, 이후 폴란드가 280대나 도입한 요즘 한국 무기들 가운데 거의 가장 잘 나가는 다크호스인 천무의 폴란드 버전인 호마르 K 역시 그 뒤를 이었으며, 그리고 드디어 전세계 전차들의 새로운 아이돌이자 앞으로 그 드넓은 동유럽 평야를 지배하게 될 전세계 최강 전차인 K2가 등장하자 관중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설자 역시 우리 K2가 화면에 잡히는 내내 한국의 K2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거의 10톤 정도 가벼우면서도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더 강력한 전투력과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마이크에 침을 튀기며 극찬을 하면서, 폴란드의 동부 전선인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의 경우 비가 오면 깊은 진흙창이 되어버려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데, 여기서 다른 전차들은 모두 기동이 불가능했었지만 오직 K2만이 아무 문제없이 그 진흙창을 뚫고 지나갔던 사례를 언급하며 K2는 폴란드 지형을 고려하면 최적화된 전차라고 진심으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K2는 폴란드 지형에서만 최적의 전차가 아니라 무릇 우리 K9이 그렇듯 얼음이 깡깡 어는 노르웨이의 눈밭에서도 최강이고, 보통 섭씨 50도에다 모래사장밖에 없는 중동에서도 최강이며, 만약 수출만 가능하다면 화성에 가서도 유일하게 작동하는 전차일 정도로 그 태생부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지랄맞은 이 한국에서 태어나 혹독하게 길러진 아이다 보니까 그 힘들다는 폴란드의 환경 정도는 그냥 침대 위에서 뒹구는 정도로 아주 편안합니다. 아무튼 해설자는 이렇게 우리 K2에 대해 누가 보면 자기 자식 또는 자기 나라에서 만든 전차 칭찬하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일일이 설명하며 극찬을 이어가다가 K2 행렬에 이어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행렬이 등장하자 그때부터 갑자기 폴란드의 국방비 문제를 꺼내들더니 그 긴 에이브람스 전차 행렬이 모두 지나갈 때까지 전차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폴란드의 국방비에 대한 지적만 하다가 끝냈습니다. 또 이 행사는 폴란드의 대통령인 카롤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축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축사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그는 우리 K2를 콕 집어 언급하며 극찬을 했습니다. 그는 일단 러시아에 대해 먼저 한 10시간 동안 비난을 한 다음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가 되든 간에 러시아는 틀림없이 근미래 서쪽 유럽을 향해 침공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폴란드는 전력을 다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한국의 K2가 우리에게 온 것은 커다란 행운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그 역시 우리 포방부로부터 아직 세상에 치료제가 없다고 알려진 너무도 치명적인 불치병인 후천성 만성 화력 부족 증후군이 전염이 된 것인지 그는 우리 폴란드는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절대로 여기서 멈출 수 없으며 어서 빨리 우리에게 필요한 K2 전차 1000대를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 수장의 축사로서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한 나라의 무기 그것도 K2 전차를 콕 집어서 여러 번 강조하며 그 고마움과 갈증을 표현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폴란드 내에서 이 국방 관련 문제 때문에 군대와 국민들은 더 많은 우리나라 무기를 도입하고 싶어하는 데 반해 정치계의 반대파에서는 국방비를 문제 삼아 딴지를 걸면서 자칫 폴란드로 도입 예정이었던 그 1000대의 K2 계획이 잠시 중지되었던 적이 있어 크게 걱정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신이 지금 한국의 포방부와 똑같은 병에 걸렸으며 어떻게 해서든 하루빨리 우리 K2 전차를 도입하고 싶다고 말해주어 그 연설을 보면서 크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 행사에서는 더 많은 K2 전차가 퍼레이드에 참여할 것이고 또 나중에 진짜로 1000대의 K2 전차가 모두 전력화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때 폴란드에서 치러지는 군사 퍼레이드는 최소 수백 대에서 1000대 가량의 K2 전차가 도심을 가득 메우는 아주 멋지면서도 무시무시한 광경,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만화 같은 장면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폴란드는 마치 유럽의 한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한이 많이 맺힌 국가이자 지금처럼 화력에 미칠 수밖에 없는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세기 말에는 러시아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세 차례에 걸쳐 폴란드를 분할해서 통치하는 바람에 이 폴란드라는 국가는 무려 123년 동안 아예 지도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쪽도 민족 사랑이 장난이 아닌 곳이라 어찌어찌 다시 나라의 이름과 영토를 되찾았는데 이제 1939년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서쪽에서는 독일이 침공을 하고 또 동쪽에서도 러시아가 번갈아 침공을 하면서 그 사이 자신들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가까운 프랑스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는 사이 폴란드는 말 그대로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이제는 좀 편해질까 했었는데 폴란드는 다시 소련의 위성 국가로 편입이 되어 버리면서 사실상 1989년까지 공산국가가 되어 소련의 지배와 감시를 당했던 아픈 기억이 있어 그런 비교적 최근인 1년의 경험들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로 러시아에 대한 경계를 풀 수가 없고 또 자주 국방에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이 나라는 다시 잿더미가 되고 침공하는 국가에게 모든 걸 짓밟힌다는 교훈을 온 국민이 정말 영혼 깊이 새기게 돼요. 주변국이자 나토 동맹국들인 독일이나 프랑스의 도움을 기대하는 대신 직접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자주 국방력을 구축하기 위해 최근 들어 유럽을 통틀어 가장 큰 비율인 GDP의 거의 5%를 모두 국방비에 쏟아부으며 최근에 와서 드디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지금 폴란드의 국민들의 마음은 매일매일이 폭받치고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 눈물과 서름의 세월을 이겨내고 이제는 독일보다 강한 국방력 그리고 유럽 전체의 방패가 되어 혼자 러시아를 막을 수도 있는 너무나도 강력한 기갑 전력을 갖추게 되어 지금 그 자부심과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바로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나 그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된 것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동쪽에서는 대한민국이 그리고 서쪽에서는 폴란드가 각자의 대륙을 지배하는 세계 최강의 기갑 군사력을 보유한 가장 사이좋은 군사 강대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는 이미 그렇지만 폴란드의 경우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우리 무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